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2에서 3%가량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에 중국이 관세로 맞불을 놓고 또다시 미국이 재반격하면서 무역 분쟁이 확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에 증시 하방 압력 받았습니다.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식 연설에서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 출발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협상 재개 의사를 밝혔고 또 우리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함에 따라서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미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글로벌 시황 분석과 선물 투자 전략들 탄탄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지만요.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다양한 정보 원하는 분들은요. 김동우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야신 김동우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요.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김동우 마스터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네요.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러게요.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주말을 이렇게 또 보내시고 나시면 굉장히 피곤한 날인데요. 하지만 또 새로운 한 주의 또 시작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또 달려보시면 또 좋은 또 수익으로 여러분들 또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기 위한 네. 또 준비의 날이 아닌가 싶고요. 최근에 또 뭐 미국 시장과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미중 또 무역 협상에 따른 그런 갖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변동성이 많이 확대된 구간이었는데, 네. 근데 뭐 사실 이거 악재로만 보기보다는 또 이렇게 고통도 즐기면 또 어떤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듯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즐거운 지난 한 주도 그랬고요. 네. 오늘도 나름 이제 즐겁다는 얘기는 또 수익이 잘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이제 그런 전략 구성을 잘 하신다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좀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좋은 내용들, 알찬 내용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김동우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상승권에서 머무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37% 상승입니다. 2,86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4% 오름세입니다. 7,54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6% 상승입니다. 54달러 8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53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9% 약세입니다. 1.113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정리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 함께 하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입장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 홀 연설에서 무역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를 인정했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보증하진 않았지만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유연성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이 미중 무역 전쟁 격화와 미국의 통화 완화 등에 따라 달러화의 안전자산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외환 전략가들은 미중 무역 긴장의 근원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달러화가 안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가 혼재된 방향성을 띨 것이고 일본 엔화와 스위스 프랑, 유로화 등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CNBC가 미중 무역 전쟁 격화에 한국 반도체 회사와 일본 자동차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 부과 발표 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맞서 관세율을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닛산과 도요타 주가가 장 초반 2% 이상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으로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회사들도 오늘 개장 초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드만 총재는 독일 경기가 하강하고 있으나 비관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드만 총재는 또한 비관적인 전망에 따른 경기 부양 조처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ECB의 양적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며 국채 매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사이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죠. CNBC 보도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심포지엄 연설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하방 리스크를 인정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설에서 무역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성장 둔화와 또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통화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한다는 입장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원론적인 발언이기도 했는데 9월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실은 거라는 의견도 좀 있고요. 이 발언에 대한 평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 이제 한두 달, 짧게는 한두 달, 그리고 길게는 지금 작년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번에 잭슨 홀 미팅에서 네. 좀 파격적인 그런 인하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랬어요. 저도 아니다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역시나였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말들도 많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연준의 어떤 합의가 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굳이 적대 관계일 거라는 생각은 또 안 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줬듯이, 개별적인 하나의 단체라는 거를, 명확하게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 자체도, 현재 미국 경기 자체가 나오는 경제 지표들도 봤을 때도 좋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는 강경한 입장만 내세울 수는 없는 그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또 이런 또 약간은 유화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해서 이 부분은 크게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추후적으로 9월까지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 자체가 나쁘게 계속 하강 국면을 그려간다면 혹시 모를 0.5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예상도 해볼 수 있어요. 무작정 0.25%다. 하지만 또 서프라이즈를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9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안에 나오는 경기 지표들 잘 참고를 하신다면 조금은 좀 사전에 좀 대비를 하는 그런 전략도 세울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연준의 독립성을 좀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상당 부분 좀 좋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무작정 금리 인하를 중단할 그런 상황은 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추후에 9월까지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외환 전문가들이요, 미국 달러화의 안전자산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격화 그리고 미국의 통화 완화 때문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긴장의 진원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러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점에 의구심이 생긴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따라서 달러화가 혼재된 방향성을 띨 것이고 엔화와 스위스 프랑 그리고 유로화 등에 대해서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달러화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네. 그 이후에 또 경기 자체가 크게 오르지를 못하다 보니까 또 달러화가 약세를 띈 적도 있지만 현재 뭐 일봉상을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여전히 상승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면서 지금 상승 분위기는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1220원대를 넘나드는 이제 강세를 이제 네.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이 부분이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현재 보면 엔화라든지 유로화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위안을 나도 마찬가지다시피 전 세계 시장의 지금 주가 자체도 요동을 치고 있고 해외 선물 전업종에 거쳐서 큰 변동성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꼭 언급을 꼭 할 필요는 없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많이 심화된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봉이나 월봉을 보더라도 여전히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 수년간 그리고 10년 이전에 달러 시세를 보더라도 현재의 달러 가치 자체가 단순간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 여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유럽 쪽에 EU에서 브렉시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자산의 위상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관심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걸쳐서 모든 변동성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안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마디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 선물들도 마찬가지고 환율에 관련된 그런 통화 상품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원자재 쪽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대응밖에 전략이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략 잘 세우시면 수익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자, 달러화에 대해서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의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달러 인덱스가 현재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거는 사실이지만 여전히 달러 인덱스 강세는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투자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가 미국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 반도체 회사와 일본 자동차 회사 주가가 하락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 그리고 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죠. 이에 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 인상을 지시하기도 했고요. 양국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일본 자동차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1위 품목이 자동차인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또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도 오늘 장 초반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부분도 여전히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관련된 뉴스긴 한데요. 네. 사실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대표적인 대표 주자로서 지금 뭐 용과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치면 네. 사실 또 최근에 또 일본이 또 저희 나라를 또 걸고 넘어지는 전혀 굉장히 황당스러운 이제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기회에 뭐 일본하고 제대로 한번 싸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하다가 최근 불과 2, 3일 사이에 저는 저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난 금요일까지 악재랑 악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너무 밀어붙이는 것도 또 그것만이 상수는 아니다라는 좀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입장에서 그렇다 보면 무작정 채찍만 휘둘러서 될 건 아니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호재 하나쯤에 약간의 좀 던져주는 그런 식의 뉴스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오늘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나왔어요 오늘. 네. 그래서 역시 제가 좀 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반도체 부분, 이제 애플사에서는 관세를 크게 많이 부과를 해서 나가는 상태다 보니까 삼성과의 경쟁에서 굉장히 불리하다. 이런 입장을 또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사실 사면 초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일본 나름대로 또 한국과의 또 그런 수출 규제 부분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회는 이때다. 자, 그걸 걸고 넘어져서 자동차 쪽에 또 걸고 넘어지는 이제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요. 지금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점차 확대되면서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정책을 내세우다가 또 살짝은 좀 유화적인 그런 발언도 하면서 또 오늘 또 중국 쪽에서 또 받아들이는 또 그런 또 발표를 하나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굳이 우리 둘만 싸울 게 아니다. 자, 일본, 한국이 그래도 아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달고 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언급이 나올 법한 이제 사안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부분이 수출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걸고 넘어졌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혹은 일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좀 잘 해결이 된다면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향후에 잘 지켜본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전략적인 부분만 저희 투자가 입장에서는 세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나라 경제를 걱정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잘 참고하셔서 전략 잘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역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계속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저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유럽의 이야기인데요.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옌스 바이드만 총재가요. 독일 경기가 하강하고 있지만 비관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전망에 따른 경기 부양 조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ECB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는데 ECB의 국채 매입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
부양책이 필요할 정도로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입장인데, 자,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지금 독일 부분을 이제 간과할 수만은 없는 네. 상황이라고 좀 여겨지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뭐 유럽 쪽에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크게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크게 좀 신경을 좀 안 쓰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 관한 내용을 좀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수출 국가예요. 수출 의존을 하는 국가고, 또 경상수지만큼은 세계에서 뭐 1위를 차지할 만큼 굉장한 강대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한때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을 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독일이 미국과 더불어서 수출로는 세계 1위를 점유하는 뭐 그런 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네.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1990년 이제 독일이 급작스럽게 통일이 됐잖아요. 통일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독과 동독의 그런 임금 차이가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아서 동독 쪽의 임금 상승률이 거의 50%가 넘게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하락하게 되고, 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한 10년간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독일 경기 자체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또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까지 굉장히 타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인데요. 네. 지금 독일이 영국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이다 보니까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로 인해서 탈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건데요. 탈퇴를 하게 되면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EU와 영국 간의 관세 부과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다 보면 독일이 영국에 수출하는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상치로는 뭐 이 수출량이 거의 50% 넘게 감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국에 대한 수출 문제가 독일 경기에 또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자체가 수출을 기반으로 한 나라기 때문에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중국발 이제 경기 둔화 문제를 이제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 중에서 독일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금 뭐 대략 수치상으로 5,000개 이상 되는 걸로 이 수치가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독일 입장에 진출돼 있는 그런 기업들의 타격은 당연한 거고, 더군다나 5,000개가 넘는 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면 그 규모는 뭐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지금 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온 뉴스로는 경기 부양책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지금 독일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수출에 대한 어떤 이제 향후에 좀 부정적인 면도 있고,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그렇다 보면 물가 상승률이 독일 자체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EU에 속해 있는 나라들과의 경제 차이 자체가 또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본다면 유럽 국가들이 지금 물가 제한 정책을 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결과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취하게 경우
부양 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독일의 경기 자체가 유럽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이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일 경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선물 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0.09% 오름세입니다. 2,858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6% 상승입니다. 7,51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02% 상승입니다. 54달러 7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8% 상승입니다. 1,53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4% 하락세입니다. 1.1138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의 갈등이 격화되며 중동 지역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에 안전자산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이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방향에 대한 힌트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뚜렷한 힌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김동우 마스터의 업앤다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 볼까요? 글쎄 이걸 드리긴 했는데요. 네. 지금 차트를 일단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현재 구간 자체는 사실 뭐 혼조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난주에 워낙에 많은 이제 악재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예상했던 또 아주 뭐 결정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네. 뭐 9월에 유효총 부주석이 가냐 마느냐 뭐 이런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가겠다 뭐 이런 또 발언까지 나오다 보니까 또 한 올에 또 뭐 희망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깜짝 합의 같은 게 하나쯤은 좀 등장하지 않을까. 전격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현재 뭐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자면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다 매도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업을 들은 이유는 이런 그 재료성 오늘 단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뉴스 하나 정도만 더 나와준다면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현재 7,640선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좀 지지대만 만들어준다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지금 시가 보면 많은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분봉상으로 조금 더 봐드리면 네. 현재 이 자리 7,530선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 오늘 뭐 직전 고점인 7,626선이 있는데요. 해서 지금 고점 대비 오늘 이제 반등의 고점 대비한다면 지금 또 거의 100포인트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쪽보다는 눌림시 매수 쪽의 대응을 저는 7,500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대응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은 지금 변동성이 많이 확대된 구간이니까 조금은 이제 평소에는 저도 한 2, 30틱, 그러니까 단기 대응할 때 네. 2, 30틱 정도의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한 50틱 정도 하면 이제 한 250불 정도의 손절 선을 감내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변동 지금 손절을 너무 짧게 잡아도 지금 변동성에 의해서 손절만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한 50틱 정도를 설정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7,510선 때부터 7,500선 그 사이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좀 집중을 하셔서 한번 매수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무조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만약에 네. 거기가 이탈된다면 그 다음 자리에서의 매수를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오늘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7,300선 초반까지 한번 밀렸기 때문에 아직도 하방의 여력도 많이 남아는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맥점을 찾아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날이지 단기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날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매수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렸고요. 만약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사태는 오늘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싶어서 일단 그 라인 한번 드리고 최악의 경우는 7,400선대까지 한번 또 흐름에 따라서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그때 좀 변해야 돼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자리에서 무작정 기술적 분석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 자체는 조금 혼조 구간이라서 매수 매도를 좀 뚜렷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하루 이틀 정도 좀 추가적으로 연이어서 호재성 뉴스가 조금 나온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주셨고요. 7,640선 돌파하면서 만약에 지지대를 만들어준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은 7,500선 내외에서 눌림 시 단기 매수 대응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여러분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세력의 이틀 연속 군사적으로 충돌이 있었는데 중동 지역의 전운 또다시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 운영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레바논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을 넘어서 인근 국가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커지는 중동 불확실성,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김동구 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오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나스닥 쪽을 눌림에서의 매수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뭐 크루드 오일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오일 자체도 지난번에 제가 57불 때까지의 단기 반등 쪽까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8월 13일, 뭐 이때 정확하게 57불 대 초반까지 나왔었고요. 네. 또 이날 또 8월 21일 날 또 제가 여기 드렸던 자리가 57불 때까지, 57불까지는 상승을 좀 보시라 드렸는데 정확하게 57불대를 살짝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시지는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 지수 선물들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뭐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지금 뭐 변동성이 워낙에 심화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셔라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물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오면 사람 심리라는 게 이 정도 상승이 나오고 양봉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지금 현재 근래의 장세는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추세장이 나오려면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달, 나아가서는 9월, 길게는 9월 말까지도 이러한 뭐 단기 추세가 어떤 획기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 오일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재고 발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날 뭐 단기적인 어떤 이슈로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뿐이지 지금 큰 흐름 자체로는 사실은 지수 선물을 따라다니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경기가 풀리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루어진다 아니다 본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어떤 뭐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은 면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일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그 반대라면 아무리 감산을 하더라도 경기 자체가 좋지 않더라면 당연히 하락적으로 가는 그런 뭐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오늘 보시면 지금 54불 뭐 6970 뭐 이 정도 가격선에 와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S&P 그리고 나스닥에 따라서 오일도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오일 자리는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분봉을 좀 더 봐드리면 현재 이제 60분봉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하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 54불을 기준으로 해서 54불대에서는 단기 매수 대응 손절 한 20, 30틱 정도 설정하시고 한번 대응도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일은 오늘 별로 모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 지수 선물 쪽에 좀 좀 집중을 하셔서 대응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그 지수 선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오일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현재 좀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세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의견 주시면서 자, 오늘 일단 뭐 54달러 선에서 단기 매수 그리고 손절 20, 30틱 정도 설정하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관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이슈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 7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또 추가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반격을 했죠. 자,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 다시 불거지면서 글로벌 증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안전자산인 골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또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자, 미 지수 선물과 오일. 네. 사실은 오일이 가장 어려워요, 사실은. 최근에 매매하기가 오일이 가장 어렵고요. 그리고 지수 선물, 나스닥과 S&P는 사실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흐름만 잘 탄다면 수익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골드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골드가 지금 상단에서의 지난 이제 언제죠? 8월 13일 날 1546.1까지 고점 찍었을 때 저희가 1545라인대에서 매도를 들어가서 1480선대를 목표로 갔지만 1490선대까지 수익을 좀 크게 낸 이후에 올라오면 이제 반등이 나오는 대로 좀 이제 매도를 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제가 의견을 좀 계속 드렸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1530선대 이상에서는 정고점 1546.1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매도 의견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1535라인대 내외에서 또 1500선대까지 또 굉장히 또 그 폭만 해도 작은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수익을 반등 시 매도 쪽 전략으로 계속해서 저희는 구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 지수 선물들이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나옴으로 인해서 또 급반등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골드는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해서 물론 상승세 자체는 굉장히 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얘만 나홀로 2,000불을 지금 순식간에 갈 수는 없어요. 최근에 2,000불까지 간다는 그런 이슈도 나왔지만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1,600불 선이 진짜 가더라도 1,600불 선이면 단기적인 고점 형성이다. 그 이전이라면 1,550선 더 나가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1,600불을 쉽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미 지수 선물들이 급락을 하면서 골드가 당연히 급상승을 했죠. 그래서 1,565선대까지 상승점을 찍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 부분 크게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믿고 있는 구석은 있었기 때문에요. 일단 예상치였지만요. 정확하게 또 이슈가 나와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555라인대에서 매도를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오후장이었는데 이때 이제 1,535선까지 상단부터 따지자면 거의 한 300픽 이상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려면 1,530선대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1,535라인대에서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와서 거기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좀 대기하고 있는 현재는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 지수 선물들이 다시 한번 또 지금 하락으로 조금 빠지다 보니까 좀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라인을 드리자면 골드 같은 경우 1,550선대에서 1,555선 사이는 올라오면 또 매도 대응 충분히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준 라인을 1,550에서 1,555라인 설정드리고요. 1,565선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1,560 돌파 시 손절 라인 정하시고 대응을 해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림 지금 띄워져 있죠. 이렇게 대충 이거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농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 메모를 하셔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시려면 대충 제 생각은 아까도 한 8시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충 그림이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밑 상단에서는 한번 매도 대응 한번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1,535 더 나아가서는 1,500선대까지 한번 단기 추세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꼭 익절 라인, 손절 라인 꼭 설정하시고요. 아직 안정된 단기 추세가 급박하게 나오는 자리는 아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한 1,550에서 1,555선 이 사이에 오면 매도 대응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고요. 손절은 1,565까지는 좀 멀고 1,560선 돌파한다면 손절하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김동우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현재 시각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시장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본장은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0.17% 상승입니다. 미니 S&P 500 2,86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31% 오름세입니다. 7,52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63% 오름세입니다. 54달러 51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42% 상승입니다. 1,53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26% 하락세입니다. 1.1135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선물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쭉 한번 오늘 내용들 짚어봤는데 현재 유튜브에서 유튜브 시청자님께서 또 질문을 주셔서 이 질문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제이스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야신님, 안전자산인 골드, 은, 그리고 미 국채, 엔화 중 우선순위 좀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골드와 은, 그리고 미 국채, 엔화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요? 글쎄요.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상시 같으면 골드와 은 그리고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까지 네. 안전 자산에 속하겠지만 네. 최근은요. 골드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뭐 미국채라든지 네. 뭐 엔화라든지 지금 같이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꼭 하나만 짚어드리자면 골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이제 골드도 이제 변동성은 많이 심해지고는 있지만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골드의 흐름만 잘 파악을 하신다면 나머지 지금 뭐 미 국채라든지 엔화 사실 이 부분을 최근에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시고 거의 뭐 달러 인덱스와 정반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진입을 하셨다가 손해본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골드만 잘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자, 우선순위. 근데 지금 뭐 평상시 같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안전자산으로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최근에는 골드밖에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당분간은 다른 것들 보지 마시고 골드에 좀 집중해 보라는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 S&P 500이나 유로 FX 같은 거 부분도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전략 한번 짚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네, 지금 좀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이제 유로를 좀 먼저 좀 짚어드릴까 싶은데요. 네네. 유로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 인덱스, 지금 유로만 놓고 보자면요. 솔직히 유로만 놓고 보자면 유로가 단기 반등이 조금 더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오늘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상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모든 종목을 망라하고 절대적으로 기술적 분석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유로는 어디까지나 달러 인덱스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오늘 좀 반등이 추가적으로 올라오면서 1.1200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골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먼저일까요? 골드가 먼저일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골드가 지금 미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면서 골드가 하락이 나온다면 유로 하락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유로 쪽도 오늘 만약에 장이 밀린다면 다시 한번 어제의 저점 부근까지 한번 눌림이 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로는 달러 인덱스를 잘 보셔야 되겠지만 달러 네. 인덱스의 상승세가 약하지가 않다. 여전히 상방의 압력이 강하다 해서 유로 쪽은 반등 시 지금 매도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달러 인덱스 그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아까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유로는 계속해서 좀 이 좀 약세가 이어지지 매도를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또 브렉시트 문제도 있고 네. 또 유럽 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 문제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유로 FX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S&P는 어차피 지금 나스닥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뭐 나스닥이 그저께 굉장히 뭐 큰 폭의 어제죠. 네. 나스닥 폭에 비하면 S&P가 좀 덜 빠졌어요. 네, 그나마 좀 덜 빠졌는데 지금 나스닥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S&P 같은 경우도 여기를 좀 놓쳤네요. 2853선대, 2850 라인 혹은 2853 라인. 좀 전에 나스닥은 분봉상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까지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지금 S&P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현재 자리에서 지금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면 2855라인 뭐 좀 더 깨지더라도 2850 라인대에서는 매수로 꼭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라인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2848라인으로 손절 설정하시고 단기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좀 단계 반등 다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850에서 55 라인 정도 다시 눌림 보인다면 이때 매수 포지션 잡아보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동구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